2시간 수업이라 짧습니다. 중간에 시간 드릴게요. 지금 계획은 라센 한번 쭉 보고 잠깐 쉬었다가 수업자에 가서 한번 쭉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라이센은요, 페이지 여기 어디죠? 유형 리뷰 쪽 56쪽입니다. 방식은 똑같이 한번 고민할 시간 드릴 건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얼마큼 줘야 되느냐 항상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럼 이제 많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디어 정도만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57쪽에 409번입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약간 실생활 관련 뭐 그런 문제인데, 409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409번입니다. 제가 안 푼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숙제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가끔 난이도가 이상한 게 있어요. 뭐 비제로인데 좀 어려운 것도 있고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미리 제가 보고 풀어드리는 거니까 좀 안 푼 것들은 여러분이 풀만하다라고 판단해서 안 푼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무슨 과학 시간도 아닌데 이런 거 중학생 때 가끔 해본 적 있죠. 그래서 지금 스위치가 몇 개 있냐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 이 문제를 푸시려면 불이 켜지기 위한, 불이 언제 켜지는지를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 동무가 일단은 여러분 여기 닫혀있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지금 요게 열려있는 거고 혹시 모를까봐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열려 있다, 닫혀 있다는 건데, 동호가 예를 들어 제가 B만 닫으면요, 이거 켜지나요? 안 켜지지. 그렇죠? 그럼 자, 어떻게 돼야 켜질까? 켜지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자, 둘 중에 한 개는 닫혀줘야 되고요. 얘는 무조건 닫혀줘야겠네. 요거 일단 이해돼? 그걸 먼저 이해해야 이 문제를 풀거든요. 자, 이번 문제는 뒤에 읽어보시면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냐면 굳이 말하자면 조건 같은 거 말씀드릴게요. C가 닫히는 것과 불이 켜지는 것을 비교하는 문제야. 어려운 친구는 요게 뭐 조건 P, 요게 조건 Q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몇 번 해본 것처럼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C가 닫혀 있으면 불이 켜지나요? 즉 P이면 Q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발레가 있잖아. 얘만 닫히면요, 얘네들이 열려 있으면 안 켜져요. 이 문제를 약간 실생활 문제로 이해했다면 요건 안 된다는 거지. 다시 C가 닫혀 있다고 켜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켜져 있단 말은 C가 닫혀 있나요? 무조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구나. 어쨌든 포함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정답은 필요 조건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필기해 보실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앞에 그런 문제 기억나? 뭐 수학을 좋아하고 약간 그런 문제처럼 가끔 제가 알기로 교과서에 수록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자면 뭐 조건 P가 C가 닫히는 거, 조건 Q가 불이 켜지는 거라면 C가 닫힌다고 해서 켜지는 건 보장할 수 없다는 거지. 즉 발레가 있어요. 대신에 켜져 있단 말은 C가 닫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필요 조건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갈게요. 다음 장이 4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장의 414번 문제. 자,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여러분 여기 숙제하실 때 정말 부탁인데 교육적 기출이라 써있다고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요. 그러니까 좀 난이도를 좀 너무 의식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난이도는 이 책 맞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물론 일부 문제는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좀 풀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좀 믿음을 가지고 다 배웠거든요. 좀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 시험 범위에서 뭐 이런 죄속값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좀 의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의심? 뭔가 산술기하라는 그 절대의식 마지막 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고3 졸업할 때까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산술기하는 제가 매번 말하지만 자, 필기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새롭게 배운 보등식 중에서 자, 산술기하 평균 빼먹었다. 보등식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 식은 일단 항상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양수일 때만 가고, 자, 양수가 만족되면요, 이렇게 뒤로 가서 보통 이 자리에서 최소값이 나와요. 자, 이런 보등식. 그리고 자, 가끔 물어보는 그때의 x를 구해라. 그 등호일 조건. 자,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언제나? 자, 여기 우리가 뭔가 두 개를 더했을 거 아니야. 요거 두 개가 같을 때가 요게 이제 최소값일 때, 뭐 그때다라고 일단은 필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그럼 쌤 이걸 언제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힌트는 둘 다 양수일 때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보통 요 자리가 최소값 자리거든요. 혹은 가끔은요 최대값 물어보면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 물어볼 때 힌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힌트는 이렇게 이제 한번 곱할 때가 오잖아. 이때 뭐가 나와야 돼? 곱했을 때 숫자가 나오면 거의 뭐 90% 이상의 확률로 산술기하 문제일 겁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꼼수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내신 따기가 쉬워요. 내신은 시험 범위가 있잖아. 거기서 나온다면 이번 시험 범위의 최소값은 산술기하 혹은 지난번 대칭동에 접어서 직진가는 그 정도가 대표적이겠네요.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자, 이 말과 이 말을 종합했을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 x, y는 둘 다 양수구나 라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곱했을 때 양수란 말은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뿔뿔 마마인데 요게 되려면 마마할 리는 없어요. 무조건 뿔뿔이라서 첫 번째 힌트 만족됩니다. 둘 다 양수네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가끔 이제 보통은요, 아시죠? 이렇게 곱하기가 나오거나 그런 걸 이제 했을 때 예뻐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게 나온 문제고, 문제는. 여기가 나왔다는 거지. 여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뒤에 더 읽기 전에 여기까지 끊고 산술기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양수니까 가능하거든요.
뒤로 가볼까요? 자, x 더하기 y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항상 만족됩니다. 항상 만족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 문제는 여기가 나와 있잖아. 자, 여기가 3이래요. 그래서 양쪽에 2 나누신 다음에 부등식을 예쁘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등식 관련 상식 중에서 둘 다 양수면요, 양쪽을 제곱해도 부등호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술기하 분식을 최대한 간단히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써놓고 가자라는 거야.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됩니다. 써놓고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에 묻는 건 사실 얘가 아닙니다. 얘가 아니고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자, 뭐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런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곧바로 산술기하로 사실 가도 문제가 돼요.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통분을 먼저 할 겁니다. 통분을 먼저 해서 이 자리가 앞에 나와 있죠. 이 자리가 나와 있고요. 자, 이 친구의 최소값, 다시 이 친구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보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뭐하면 역수를 한번 취해볼까요? 이 부등식을 한번 양쪽을 한번 뒤집어 보시면요. 자, 왼쪽은 9분의 4, 오른쪽은 x, y분의 1인데 자, 질문, 부등호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자, 힌트는 둘 다 양수죠. 어려운 친구는 아주 쉬운 예시를 해보세요. 자, 양수끼리는요, 뒤집으면 부등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부등호를 바꿔서 올라가자라는 거지. 근데 아직 남았죠. 자, 3이 필요하니까 양쪽에 3까지 곱해서 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다? 3분의 4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산술기하 문제로 보이셔야 됩니다. 사실 숙제를 많이 보시면 보통 뭐 이런 약간 느낌이 나오면 산술기 할 때가 많아요. 산술기하 문제인데 일단은 파란색까지 끊고 한번 해서 이 결과물을 좀 가져옵니다. 결과물을. 그리고 뒤에 있는 빨간 색깔 또 역시나 최소값인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통분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좀 같은 식을 만든 다음에 얘를 만들자는 거예요. 얘를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이용해서 뭐 역수치하고 3 곱하면 만들 수가 있고 주의할 점은 부등호 방향 둘 다 양수일 때는 뒤집으면 바뀝니다. 한번 해보시면 뭐 바로 알아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있는 415번 한번 더 해볼게요. 자, 415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푸는 것들은 비제로에 있긴 한데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근데 제가 앞에서 산술기하 관련 유형 중에 특히 두 가지가 유명하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 빌려오고 갚아주는 그런 문제 뭐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뭐 이런 문제
이 문제가 첫 번째 이제 유형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이 괄호가 있을 때는 자 어떻게 하자? 자, 이 친구를 제가 전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교과서에 이제 어떤 학생 한 명이 나와서 이걸 실수한다 그걸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뭔가 사실 이거 두 개만 보시면 산술기가 쓰기 되게 좋은 모양이거든. 각각을 써가지고 이렇게 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가 있을 때는 꼭 기억하세요. 괄호가 있을 때는 이 친구를 전개할 겁니다. 얘를 전개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요, 이 상태에서 바로 출발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A가 양수란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래요. 그러면 뭐 음수일 수 있단 말이고, 그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자? 얘를 한번 전개해 보자는 거야. 자, 한번 전개해 보시면요. 자, 어떤 식이? 자, 이런 식이 나오시나요? 이런 식이.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A는 양수란 보장이 없지만 A 제곱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0이 아니라고 무조건 양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온통 그 힌트들이 또 산술기하고 가라고 알려주고 있고, 한번 이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를 가보겠습니다.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자, 양수 더하기 양수는 뒤로 가서 두 개를 곱해보시면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산술기하기 쓰기 아주 좋은 그런 모양입니다. 선생님 뒤에 있는 플러스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살포시 붙이며 그러니까 부등식의 성질이 돼서 어차피 5는 더해주면 됩니다. 양쪽 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면 되고, 즉 얼마 나온다?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4 더하기 5 9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야? 이 자리가 뭔지 몰라도 얘는 최소가 9라는 거예요. 다시 얘가 지금 최소가 9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부등식이 항상 되려면 K는 제일 커봤자 일단 얼마? 맥시멈 9 정도까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이 9인. K 입장에서 최대 값이 9인. 뭐 그런 문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이제 K까지 이항해서 뭔가 하려 했다면 좀 이제 그 갑자기 선을 넘습니다. 뭐 다른 데로 가는 거고, K는 내비두고 왼쪽이 딱 이제 산술기하 쓰기 좋은 그 괄호형이거든요. 그래서 전개하셔가지고 쭉 해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은 이제 B 플러스가 나오는데, 417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거 약간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앞에서 뭐 그런 문제 있잖아. 뭐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런 좀 실생활 관련 어떤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인데 요거는 한번 좀 읽고 한번 추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명제가 뭐 참이며 뭐 대우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예요. 한번 얘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있는 418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별표 하나 칠까요? 이게 이제 일단 보시기에 부등식 관련 문제인데 모든과 어떤이 섞여 있어요. 이거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힌트는요, 혹시 여러분들 가문장 이거 1학기 때 본 기억 없으신가요? 모든 실수에 대해 저 2차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였게요, 당시에? 그 문장이 나왔어요. 사실 이 문제가 어렵다는 이유는 이 가 자체는 1학기용입니다. 그리고 혹시 판별식 용 기억나세요? 세 가지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항상 위에 있으면 셋 중에 누구인지 그런 문제 있잖아요. 판별식 문제가 가고요. 남문제는 이제 어떤이란 명제가 참이려면 그게 약간 어떤 이미지인지 간단히 그려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고민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문제만 따로 여기 앞장에 하나가 있어요. 그때는 한번 설명 듣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문제는 안 풀고 이걸 풀어드릴게요. 잠시 후 쉴게요. 이제 여기에 이 문제 풀고 오른쪽에 421번 풀고
나머지는 사실 뭐 B 플러스이긴 한데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는 아시죠?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해석이 아닙니다. 특히 포함 관계가. 그러면 집합 문제가 많아요.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까먹었으면 필기를 좀 깔끔하게 하세요. 이거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특히 이 두 개가 좀 유명한 어떤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거 어떤 게 쉽잖아. 명제들이 뭐 잠깐 프로처럼 넘어가는 편인데 요거 두 개가 좀 중요해요. 요거 두 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지만 얘는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언제요? 저랑 있잖아요. 자, 이게 사실 2차 부등식이지.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 이렇게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명제란 걸 배우기 전이라 특별히 뭐 이 문장을 명제란 말 안 쓰고 그냥 풀었던 거지. 그냥 항상 된다. 그걸 이용해서 판별식 문제로 갔었는데 까먹었을까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문장이 사실 결론적으로 판별식 문제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얘는 겉보기에 부등식 문제야. 부등식 문제가 부등식으로 안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풀리려면 뭐 A가 나와야 풀릴 거 아니야. 자, 그럴 때는 어디로 가자? 지금부터 이 부등식 문제를 함수의 관점으로 한번 가보는 걸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로 가는 건 되게 쉽습니다. 양쪽에다가 y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함수로 왔으니까 두 개의 뭐가 있을까? 소위 그래프가 있겠죠. 자, 그래프로 넘어가서 한번 이 상황을 보자라는 문제예요. 원래 컨셉은. 그리고 자, 이제 얘네들을 그릴 건데 여러분 사실은요 A를 모르기 때문에 파란 색깔은 정확히 못 그립니다. 대신에 뭐는 안다? 저희가 모양 정도는 알 수 있죠. 여기가 아래로 블록이구나. 모양만 알 수 있고, 자, 오른쪽에 y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소위 x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렸냐면 x축을 3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3개를.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친구의 위치 관계라는 말 써볼까요? 얘는 모양만 알잖아.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가능성은 이거거나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혹시 뭐 더 있을까요? 제가 모르는 거? 3개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자, 우리 이제 이 문제를 푸시려면 여기에 있는 이런 멘트들을 이제 부등식의, 함수의 멘트로 다시 해석을 할 겁니다. 자, 모든 실수라는 말은요, 여기 함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그냥 항상. 사실 모든 실수란 말이 항상이란 말이잖아요. 항상 누가? 자, 파란 색깔이 누구보다? 빨간색보다. 자, 원래 부등식은 크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 크다란 말 대신에 여기 쓸까요? 위에 있다. 기억나세요? 위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즉 저는 지금부터 뭐를 찾을 거냐면 이 3개의 그림 중에서 파란 색깔이 빨간색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자, 이번 문제는 는이 있어요. 기억나, 는이 있고 그거 중요합니다. 저 는 때문에 하나가 끼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요. 같은 것까지는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랜만에 가은아, 이 그림은 될까 안 될까? 제가 원하는 그림이죠. 항상 위에 있잖아요. 항상. 자, 나은아, 이 그림 될까 안 될까? 이것도 됩니다. 왜? 는이 있기 때문에 요 같은 것도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위에 있던가 같던가. 세 번째, 문제, 요건 될까 안 될까? 여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골랐던 기억나세요? 자, 이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야. 이거 아마 저희 수업 자료도 있고 여러 번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골랐다면 어쨌든 이 문제는 부등식 문제란 말이야.
부등식을 세워서 끝내야 한단 말이지. 어떻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게 또 이제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제가 교점이라고 하잖아. 교점의 개수랑 근의 개수랑 똑같다는 거야. 즉 그걸 이해했다면 교점이 없단 말은요. 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판별식의 음수다. 자 다시 교점이 한 개란 말은 근이 한 개란 얘기입니다. 중근이다. 자 교점이 두 개란 말은 근이 두 개란 얘기야. 이렇게 해서 판별식 문제 가는 그런 문제였고 어쨌든 이해했다면 자 가 문제에서는 결국 이거를 체크하라는 문제였어요. 자, 요걸 체크하는 게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긴 스토리가 있는 문제예요. 이제 다음번에 만나면 저는 이런 스토리를 짧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 하시면 돼요? 여기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리까지 해보시면 a가 나오겠죠. 요게 참이란 말은 이게 돼야 됩니다. 자, 요거 하나 가주시면 되고 자, 이어서 나를 볼 건데 자, 정리해 보실래요? 이어서 나를 볼 건데 어떤 이란 명제도 이제 부등식 관련 문제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또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자치는 고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명제란 말 떼고 그냥 이게 된다. 이게 된단 말이 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 문제로 갔고요. 자, 이어서 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는요. x가 0보다 큰 어떤 실수기만 하면 이게 된다라는 거야. 자, 오랜만에 질문, 갑이나 어떤 이란 명제는요. 언제 참이에요? 어떤 언제 참이야? 하나만 되는데 0보다 큰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만 얘가 돼주면 되는 거지. 맞아. 자, 지금부터 한 개만 최소 한 개만 되면 되는 거 맞아요? 자, 일단 요 느낌을 기억한 상태에서 그려볼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자, 이 부등식 한번 풀어볼까요? 자, x만 남기고 싹 다 이항하시면 뭐 푼 거죠. 얘를 먼저 그릴 겁니다. 자, 얘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이런 거 먼저 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얘를 먼저 그릴게요.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찍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조건이죠. 요게 진리집합입니다. 요게. 그리고 저희는요, 누가, 자, 여기 있는 0보다 큰 것 중에서 다 돼야 돼, 하나만 되면 돼. 하나만 되게끔 쟤를 그려봐라는 거야. 최소 하나가 되게끔. 그리고 그 말을 이해했다면, 쉽게 말하면 뭐야? 겹쳐야 돼. 근데 겹쳐야지 한 개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 이렇게 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0보다 큰 것들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자, 다시 이쪽이 되는 쪽입니다. 진리집합. 하나는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0을 살살살 움직여봐. 0이 어디쯤에? 이렇게 최소한 겹치는 게 있어야지. 최소한 한 개는 겹쳐야지. 되는 그런 부등식 문제가 어떤 관련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런 문제. 그래서 매번 그렇듯 뼈대를 세우신 다음에 자, 이번 문제 는은 될까요? 안 될까요? 는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만약에 얘가 0이면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다시 만약에 얘가 0이면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리 최소 한 개를 겹쳐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 문제는 는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에 관한 문제 하나 더 알아보시면 되고 둘 다 참이 되니까 얘랑 얘를 마지막에 열리까지 해서 정답을 쓰는 아주 유명한 사실 문제예요.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모든 경제는 이제 1학기 내용처럼 또 판별식 문제로 보시면 되고 나같이 어떤 이란 경제를 이해하자면 하나만 되면 돼. 그 말을 이해했다면 최소한 겹치게끔 좀 만드시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겹쳐야지 겹치는 게 있어야 하나는 되는 거잖아요. 안 겹치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문제, 그런 부등식 문제처럼 풀겠다 라는 문제고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421번까지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고 풀어볼 건데 자, 이거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좀 아쉬운 게 영상이 안 따로 있어요. 그날 제가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저기 옆반 영어쌤이
빌려와서 못 찍은 파트에서 뭘 배웠냐면 제가 한번 그 절대부등식 이제 그 증명도 한번 해봤잖아. 기억나? 그리고 그 당시에 몇 가지 상식을 소개드리면서 어쩌면 제가 별표 2개치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 했어요. 자, 이번 문제는요. 뭐 하는 문제예요? 자, A랑 B는 둘 다 식인데 뭐를 비교하래요?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야. 물론 위에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혹시 기억나? 원래 크기 비교의 가장 기본은 먼저 아세요?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크기 비교는요, 가장 기본이 두 개를 뭐 해봐라? 빼보는 겁니다. A에서 B를 한번 빼보시라는 거예요. 왜? 뺐을 때 예를 들어 0보다 크면 그러면 A가 더 큰 거예요. 뺐을 때 0이면 같은 거예요. 뺐을 때 음수면 B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문제도 이제 출발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한번 여러분들 A 빼기 B 해보실래요? A 빼기 B. 아마 그러면 1학기 때 배운 인수분해를 통해서 최대한 간단히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 보시면 부호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그 대소관계는 이제 뺄셈이 기본이다 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빼보시면 이제 항 4개짜리 기억나? 인수분해 문제로 바뀝니다. 또 항 4개짜리는 짝짓기라고 해서 뭐 둘둘 혹은 뭐 셋 하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가까운 어떤 문제는 주인공 정한 램차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기 비교는 뺄셈이 기본이다. 보시라는 거.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숙제로 해보세요. 정말 많이 풀어보세요, 수학을. 자, 한번 여러분들 뺄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 다시 이제 식과 식을 비교하라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된다는 거예요, 사실. 꼭 비교를 숫자만 하는 건가? 그치? 자, 한번 A에서 B를. 선생님이 B에서 A 빼면 안 돼요. 상관없습니다. A에서 B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이제 어떤 부호가 나오기 원합니다.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게.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오랜만에 자, 한번 이 식을 쭉 전개해 보시면 항 4개짜리 식입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짝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될 것 같은데. 자, 요렇게 2개 짝지어 보시고요. 요렇게 2개 짝지어 보시면 할 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번 짝짓기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2개는요, 여러분들 센스 있게 마이너스까지 묶어서 한번 해보시면요. 자, 요렇게, 요렇게 묶으면 같은 말이죠. 요거랑. 그리고 뒤에 거는 그냥 묶어볼게요. 보통 둘둘 짝짓기는 이렇게 그 다음 할 말이 계속 생기는 뭐 그런 모양이다 라고 제가 말한 적 있습니다. 자, 이렇게 2개가 또 공통이니까 또 묶어보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걸 뒤로 빼시면 어쨌든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사실은요, 뭐 더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더 해도 되고요. 사실 뭐 위에 정도도 예쁘니까 스탑하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있는 부등식까지 얘네들의 부등으로 다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맨 왼쪽에 y 플러스 1이며 여기다가 1을 더하시면 되겠죠. 1을 더해보시면 y 플러스 1은 뭔지 몰라도 0 이상입니다. 사실 얘는 관심 없고요. 0보다 큰지 작은지만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0 이상이다. 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y 빼기 1은 양쪽에다가 빼기 1 해보시면요. 얘는 뭔지 몰라도 0보다 이하입니다. 음수란 얘기죠. 혹은 0도 가능하고요. 음수 또는 0. 그리고 자, 1 플러스 x는요. 자, 1 플러스 x는 또 한번 더해보시면 0 이상입니다. 즉 얘는 장수다. 0 이상이다. 양수거나 0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수가 돼요. 그리고 자, 1 빼기 x는 여러분들이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다음에 1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0 이상이구나 가 나오기 때문에 자, 양수, 양수, 음수, 양수니까 최종 부호는 음수도 가능하지만 는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뭐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정리하자면 A에서 B를 뺐더니 이거란 말은 뭐야? 자, 여러분들이 B가 더 크던가 같던가 자,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드리며 일단 명제적 이론상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